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규시에서 강연을 맡은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음식에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칼럼니스트로서 이런 음식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연의 주제는 한중일의 술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서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후와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이런 공통점은 세 나라의 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의 역사를 통해 한중일 식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한중일 술 삼국지 일부 낭만의 시대 문화가 된 술입니다. 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언제부터 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그대로 흘러가면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현재 이야기를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시점, 그러니까 15세기부터 한중일 술을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왜 15세기부터냐? 우선 15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은 14세기 말에 건국돼 약 520년 동안 한반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중국은 한족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명나라가 약 270년간 유지되는데요. 이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고 약 290년간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무로마치 막부 중기 이후 봉건 영주들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으로 내전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전국 시대의 혼란이 수습되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265년 동안 유지되면서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비교적 빠르게 수습하고 이후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결국 시절이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학문과 문화와 그리고 예술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 중세의 낭만의 시대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낭만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주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을 보시면요, 왼쪽은 중국 명나라 시절의 주연의 모습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일본 에도 시대의 서민적인 술집의 풍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조선 시대의 주막집 풍경입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정도까지는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주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술을 즐기는 이런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면 술을 빚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게 되겠죠. 자, 제가 15세기부터 한국, 중국, 일본의 술을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이 먹는 술의 원형이 확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먹는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는 발효주에는 청주가 있고 증류주에는 소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청주는 유교 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술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 청주를 빚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했을 당시에 전파되었던 증류주 기술, 이 기술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고 급기야 조선 증기 이후에는 청주를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 있는 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생겨난 술은 바로 황주라는 술입니다. 중국어로는 황지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곡물로 빚는 발효주입니다. 그리고 원나라 시기에 등장한 증류주, 이 증류주를 중국에서는 한자로는 백주라고 쓰고 중국말로는 바이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술도 청나라 중엽이 되면 완전히 이제 중국 전체에 바이주의 열풍이 불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청주, 한자는 우리가 말하는 청주와 똑같지만 일본 말로는 사케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이 사케의 양조법이 발달하게 되는데, 무로마치 시대인 15세기에는 이미 교토 시내에 술집만 수백여 곳이 있을 정도로 양조 문화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사찰에서 승려들이 사케를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정도가 되면 오늘날 사케의 양조법과 동일한 양조법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만큼 사케가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소주를 쇼츠라고 발음을 하는데, 일본의 쇼츠 같은 경우에는 16세기에 동남아에서 오늘날 오키나와인 류큐국으로 증류법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류법은 17세기가 되면서 일본 열도의 최남단에 있는 큐슈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소주는 큐슈를 대표하는 술이 되게 되죠. 이처럼 15세기 이후부터 확립된 발효주와 증류주가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술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립된 시기가 바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중일의 술의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한국의 소주와 일본의 소주에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소자는 다 같이 불사를 소자를 쓰는데 주자가 한국에서 쓰는 주자와 일본에서 쓰는 주자가 서로 다릅니다. 한국은 술주자를 쓰고 일본은 진한 술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희석식 소주라고 할 때 그 소주의 주자가 바로 술주자가 아니고 진한 술 주자를 쓰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이후 한중일 술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곡물로 술을 만들고 누룩으로 술을 완성시키고 흙에서 빚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로 술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 누룩, 흙, 이 세 가지는 한중일 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대부분 만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에서는 유독 술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술을 빚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원래 재료가 사용되었던 재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술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곡물도 들어가고 누룩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액체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는 술을 원래 빚었을 때 쓰는 원재료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들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아주 탁월한 언어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창조하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것은 전혀 없던 것에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창조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술은 전에 없던 것이 아니라 쌀과 누룩과 물로써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다, 창조하다라고 하지 않고 빚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중일의 술은 가장 큰 공통점은 먼저 곡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즐기는 발효주, 증류주는 모두 곡물로 빚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쌀, 보리, 조, 수수, 콩, 이런 곡물로 빚어지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주식이 쌀 혹은 쌀 이외의 곡물들입니다. 이 곡물들로 쌀을 중심으로 한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 주위에 몇 가지 반찬이나 국과 찌개를 놓는 것이 공통된 어떤 식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이 곡물인데 이 주식인 곡물을 가지고 술을 빚었으니 한중일은 식문화뿐만 아니라 술 문화도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중일 술의 출발은 곡물이지만 이 곡물이 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술의 구조를 잡아주는 것은 누룩입니다. 자, 이 누룩이 도대체 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는 과연 무엇인지를 우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발효라는 것은 이 효모, 미생물이죠. 발효를 하는 균들인데 이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술들을 드시면 가끔 이 탄산가스가 있는 술들이 있죠. 그건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당이 곧 곡물인데, 곡물은 여러분
달지 않죠. 과일은 달게 느껴지는데 곡물은 전혀 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지 않은 곡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청주, 우리의 청주를 믿는 쌀을 한번 볼까요? 쌀은 발화를 시켜도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는 당화 효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쌀이 가지고 있는 전분을 당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당화 효소를 별도로 첨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 효소를 첨가해 주는 게 바로 누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당으로 바뀐 전분을 바로 발효까지 시켜주는 효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쪄서 혹은 밥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적절한 누룩을 섞어주면 바로 전분이 당화가 되고 그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발효를 병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일본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술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누룩을 사용한다는 점.